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공개 13일 만입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넘치고 넘친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이 서버 증설에 나섰지만 접속자가 몰리며 여전히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 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5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줍니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 정보 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원을 생성할 수 있고 청원 동의는 사실상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원 달성 기준은 10만 명이었으나 너무 문턱이 높다는 비판 속에서 지금의 5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 제안을 도입했으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천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사용 등 불통 이미지가 강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국민 제안을 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란 포기 속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모든 내용을 청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자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의 글은 100만 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론조성 특성상 청원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싫어서 동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윤석열 정부를 당장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통해 다수 국민의 엄중한 꾸짖음을 들었음에도 불통의 통치라는 국정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취임 덕에 이어 데드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에도 마이웨이를 외치며 국민 다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는 사람이 수두룩한 상황.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이번 일을 보며 느끼는 바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듯 보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국회의원 234인의 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등 총 13개 사유를 담아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5개 사유로 압축해 판단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5가지 사유 중 헌법재판소는 1번을 핵심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비선실세 최저원의 이권 및 특혜 지용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탄핵 사유였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역시 파면의 근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이 침해됐다는 표현만 썼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자면 단 하나의 사유로도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5년 임기가 보장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건 어려워야 할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가 발견됐고 전 국민적인 촛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제의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졌고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쳐서 오히려 최순실이 억울하겠다고도 말하지만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은 많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신격화되어 있었던 박정희의 딸로 태어난 그는 보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근대화 주역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나 박근혜를 욕하는 건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근대화를 비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도 국민적 인기도 없기에 탄핵이 더 쉬울 듯 보이지만 그는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인 검사로 오랫동안 살았고 현재 사법부 구성 역시 결코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이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헌재 성향이 보수 5, 진보 4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과거 박근혜 탄핵처럼 전 국민적 분노 분위기가 형성되고 너무나도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다면 보수 성향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손을 들겠지만 구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통령 탄핵 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국민에게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많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무서운 사례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눈과 귀를 닫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니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은 오늘도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